탄소순환과 바다의 역할을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탄소순환이란 말 너무 어렵죠? 네. 그죠? 탄소가 뭘까요? 순환이 뭘까요? 몰라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계속 이렇게 도는 거. 맞아요. 우리는 이 탄소 순환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고 재미있게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소 순환. 탄소 순환이 뭐고, 그리고 탄소 순환에는 바다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탄소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요. 탄소. 들어본 친구. 한번 어디서 들어봤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또? 얘기해 보세요.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탄산수소. 좋아요. 얘기해 볼래요? 일산화탄소요. 그죠, 일산화탄소. 우리 탄소라는 말을 정말 가끔씩 한 번씩 들어보는데, 우리가 이 탄소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탄소가 뭐냐면은, 탄소는 세상 모든 곳에 있어요. 세상 모든 곳에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탄소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뭘까요? 우리 시원한 콜라 안에 마시면은 으악 하죠, 그죠? 탄산이라고 합니다, 그죠? 탄산이 바로 이산화탄소예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는 어디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앉는 책상과 의자에 있는 나무도 사과. 탄소로 되어 있어요. 사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노는 플라스틱으로 된 장난감 안 갖고 놀아야지. 맞아요. 이제 안 갖고 놀지만 옛날에 갖고 놀던 그런 장난감, 플라스틱 장난감도 탄소로 되어 있고, 맞아요. 사과, 그리고 고기들 다 탄소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도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거 공부 한번 해볼게요. 탄소 순환이 뭔지 한번 공부해보고, 그리고 탄소 순환에서 바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공부해 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늘날 기후변화 얘기 많이 들었죠? 네. 그죠? 기후변화. 기후변화가 탄소 순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그 얘기 했어요. 우리 몸은 탄소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럼 우리 몸에 있는 탄소는 어디서 왔을까요? 맞아요. 장비. 음식에서 왔어요. 우리는 치킨 먹죠, 그죠? 치킨은 탄소로 되어 있어요. 닭고기도 탄소로 되어 있고, 바깥에 있는 튀김옷도 탄소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름에 튀길 때 걔도 탄소예요. 다 탄소예요. 그리고 우리가 분식집에서 볼 수 있는 저런 것들도 다 탄소예요. 그러면 저런 걸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에, 맞아요. 우리 몸의 소화기관에서 저런 탄소들을 다 흡수를 해서 몸이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크게 자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네, 얘기하세요. 탄소예요, 물은 탄소가 아니에요. 계속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럼 또 궁금하죠. 닭고기가 탄소로 돼 있다는데? 그러면 닭은 탄소를 어떻게 해서 얻었을까요? 다 숨겨서. 닭모이. 맞아요. 닭. 닭은 뭐 먹죠? 모이. 모이 먹죠. 모이는 닭. 주로 곡물들로 돼 있어요. 우리가 먹는 쌀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닭들이 먹는데, 그 먹는 닭의 먹이들이 바로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더 궁금한 거 생기죠? 그러면 쌀이나 그런 곡물들, 식물들은 탄소를 어디서 얻을까요? 공기. 비슷했어요. 영양분. 비슷했어요. 정합성. 비료. 맞아요. 정확합니다. 광합성. 근데 말하려고 자, 여러분. 광합성이 뭐죠? 강화성 6학년 친구들 광합성이 뭐죠? 친구들이 햇빛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요. 정확합니다. 자, 제가 선생님이 거기 조금만 더 보태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식물은 광합성이라는 걸 하는데, 햇빛을 쬐고 있으면은 영양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첫 번째는 햇빛이고 두 번째는 바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입니다. 공기 중엔 이산화탄소가 있고 식물은 그거를 흡수를 해서 바로 영양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몸속에 있는 탄소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대충 이해하게 되겠죠? 자, 우리는 닭고기를 먹고 닭은 곡물을 먹는데 그 곡물들, 식물들은 스스로 태양빛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몸에 탄소가 있어요. 자, 이처럼 탄소는 계속해서 여행을 합니다. 계속해서 옮겨 다녀요.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제목으로 얘기했던 거 탄소 순환이란 얘기 했었죠. 탄소가 계속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것을 탄소 순환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에 나와 있죠. 식물들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양분을 만들고 그리고 이 양분들은 동물들이나 사람의 먹이가 되고 그리고 식물이나 동물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땅속에 묻히게 되겠죠. 땅속에 묻혀서 그 땅속에는 계속해서 탄소가 저장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땅속에 저장돼 있던 탄소들은 화산 폭발로 인해서 공기 중으로 다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옛날에 죽은 식물과 동물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석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의 상태로 지하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식물이 석탄이고 동물은 석인가? 맞아요. 좀 더 공부해보세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 한번 가운데 한번 볼게요. 가운데 뭐가 있죠?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있고 공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다와 공기에서 탄소가 어떤 식으로 순환하는지, 어떤 식으로 옮겨 다니는지를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볼게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게 뭐죠? 바다. 공기. 공기입니다. 공기 보이나요? 아니요. 보여요.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죠? 느껴지네요. 우리 주변에 아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공기가 둘러싸고 있어요. 이 공기 중에는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있는데 아주 조금 있습니다. 공기의 78%는 질소, 21%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소, 그리고 정말 조금이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정말 작아요. 0.04%밖에 안 돼요. 자, 근데 이산화탄소가 있어서 사실 꼭 필요한 꼭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없으면은 우리 지구는 큰일 납니다. 왜 그럴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온실효과라는 겁니다. 온실효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적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있어서 지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달 같은 거 있죠. 달에는 공기가 없어요. 공기가 없어서 이산화탄소도 없어요. 그래서 엄청 추워요. 밤이 되면. 근데 여러분들 요즘 저녁에 나가면 바람 선선하게 불고 산책할 만하죠. 그죠? 해가 없어도 따뜻하게 유지가 됩니다. 바로 이산화탄소의 온실효과 때문입니다. 지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산화탄소가 있어야지만 식물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없다면 양분을 못 만들겠죠. 당연히 식물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공기 중에 탄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구 전체는 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또는 너무 적어지지 않도록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조절을 해줘요.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숲이나 습지 열대우림에 있던 그런 나무들이 열심히 강합성을 해요. 열심히 강합성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해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여줘요. 만약에 이산화탄소가 부족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원래대로 될 수 있게끔 다시 늘려줘요. 광합성하는 양을 줄이고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바다가 흡수하고 있던 그런 이산화탄소를 다시 공기 중에 돌려줍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은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비슷비슷하게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따뜻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식물도 광합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바다가 조절해준다.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으면 흡수해서 조절해주고, 그리고 조금 부족해지면 다시 내보내어서 공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이 비슷하게 유지되도록 만들어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공부해 볼게요. 와, 말이 또 어려워요. 물리적 펌프. 말이 너무 어려운데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물리적 펌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콜라나 사이다 시원하게 두는 거랑 미지근하게 두는 거랑 어떤 것이 탄산이 더 많을까요? 시원하게 두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이런 액체들은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탄산을 더 많이 보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낮은 바다는 이산화탄소를 아주 많이 흡수할 수 있어요. 이처럼 물리적 펌프라는 것은 바다가 말 그대로 온도를 낮춰서 이산화탄소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는 바다가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아주 천천히 전 세계를 여행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갖고 있어요. 두 번째, 생물학적 펌프. 와, 또 말이 어려워요. 이것도 쉽게 설명해 볼게요. 아까는 바다가 온도가 낮은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다고 했죠. 마치 콜라나 사이다처럼. 생물학적 펌프는 뭘까요? 생물학적 펌프는 이런 식물성 플랑크톤, 조류, 그리고 물고기들, 그리고 바다에 사는 여러 가지 생물들, 낙지, 새우, 게, 막 이런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이 탄소를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서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바다에는 우리 눈에 정말 점처럼 보여요. 점처럼 보이는 애를 막 확대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바로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식물성 플랑크톤은 안쪽에 보면 무슨 색이죠? 초록색. 맞아요. 초록색이죠. 초록색이면 혹시 저게 뭔지 알고 있나요? 초록색인 저 조그만 건? 맞아요. 식물하고 같은 식물성.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자를 얘기하는데 바로 엽록체라고 합니다. 엽록체. 엽록체를 갖고 있는 생물들은 햇빛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광합성을 해서 몸속에 저장하죠. 그리고 이거는 좀 더 큰 동물성 플랑크톤이 먹고, 동물성 플랑크톤은 작은 새우나 물고기들이 먹고, 그리고 더 큰 물고기들이 먹고, 이러면서 바다의 생물들이 탄소를 나눠 가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몸에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거죠. 또 오른쪽에 보면 조류라고 있어요. 여러분 미역이나 다시마 알죠? 네. 그런 것들을 조류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색깔 보면 녹색이죠. 쟤네들도 광합성을 할 수 있어요. 광합성을 해서 몸에 탄소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런 것들을 당연하겠지만 작은 생물들이나 물고기들이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많은 해양 생물들이 몸속에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조류인가요? 맞아요. 김도 광합성을 할 수 있고, 김의 먹이가 되는 다른 생물들에게 먹혀서 몸속에 탄소를 저장하는 거죠. 자, 이것을 생물학적 펌프라고 합니다. 한 개 더 있어요. 한 개는 뭘까요? 하늘. 와, 말 또 어려워요. 탄산염 펌프라고 하는데 말이 또 어려워요. 이것도 쉽게 설명해 볼게요. 탄산염. 말이 너무 어려운데 뭘 떠올리면 되냐면 여러분들 탄산탄소. 계란 껍질 떠올리면 돼요. 계란찜 맞. 계란 껍질은 바로 탄산칼슘이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탄산칼슘은 계란의 성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자주 먹는 조개, 게, 새우들의 어떤 딱딱한 껍데기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탄산칼슘입니다. 자, 이런 생물들, 산호나 조개들은 물속에 녹아있는 탄산과 칼슘을 흡수를 해서 자기 몸에 단단한 껍데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단단한 껍데기들은 계속해서 자라면서 점점점 커지죠. 그리고 얘네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껍데기들은 영원히 남고 바닷속에 가라앉아서 다시 땅이 됩니다. 자, 이것처럼
바다가 탄소를 저장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아까 다시 얘기하면 처음부터 제가 기억나나요? 물리적 펌프가 뭐였죠? 사이다 콜라. 맞아요. 여러분 정말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죠? 차가운 바다는 이산화탄소를 그대로 흡수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생물학적 펌프. 뭐였죠? 기억나나요? 식물성 플랑크톤, 그렇죠. 식물성 플랑크톤과 조류들이 광합성을 해서 탄소를 만들어서 몸에 가지고 있으면 더 큰 물고기들, 좀 더 큰 물고기들이 계속 먹고 먹히면서 점점 커지면서 몸에 탄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주 많은 해양 생물들이 탄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탄산염 펌프는 뭐였죠? 탄산칼슘으로 껍데기 만든 거예요. 맞아요. 해양 생물들은 단단한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생물들이 많은데 그런 생물들은 바닷물 속에서 탄산과 그리고 칼슘을 흡수해서 자기 껍데기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단단한 껍데기로 탄산을 저장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해양 생물들이 탄산을 저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탄소를 저장하는데 바다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탄소를 저장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다가 차가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차가우면 어떤 점이 좋지? 차가워야지 탄소를 더 많이 저장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근데 그거랑 제가 조금 더 보태서 설명해 볼게요. 북극의 아주 차가운 물들은 탄소를 많이 저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차가운 물들은 탄소를 저장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북극에서 바다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요. 바다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전 세계의 바다를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곳이 있어요. 올라오는 곳이 있죠. 다시 수면으로 올라오는 곳이 있는데 이때 올라올 때 이 차가운 바닷물은 탄소도 가지고 있지만 바다 깊숙한 곳에 아주 영양분이 많은 바닷물들을 같이 가지고 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영양분이 많은 바닷물을 가지고 올라오면 그 영양분 덕분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아주 잘 자랄 수 있어요. 식물성 플랑크톤이 잘 자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죠? 그러면은 동물성 플랑크톤도 많아지고 작은 물고기들, 더 큰 물고기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잘 잡히는 곳이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 해양 생물들이 아주 잘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또 얘기했죠. 바다 깊숙한 곳을 여행하면서 수면으로 올라올 때 이때 들고 오는 게 바로 칼슘이에요. 칼슘이 있으면은 해양 생물들은 더 많이 껍데기를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해양 생물들이 탄산 칼슘으로 된 껍데기를 만들고 더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탄소 순환에서 차가운 바닷물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뭔가 세상이 변해가고 있어요. 왜 변해가고 있냐면 사람들이 점점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편리한 생활 때문에 바다의 탄소 순환이 뭔가 이상하게 변하고 있어요. 그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 전기 만들어 쓰죠? 전기 없으면 우리 지금 이 강의실 어떻게 될까요? 꺼져요. 불 다 꺼지고 이거 화면 없고 그렇겠죠, 그죠? 맞아요. 우리는 전기를 정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여러 가지 제품 만들어내죠. 우리가 의자,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의자 우리가 직접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공장에서 만들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그죠? 우리가 먼 곳을 이동할 때 말 타고 가거나 걸어가지 않죠. 자동차 타고 다닙니다. 엄청 편리해요.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스마트폰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요, 못 살아요. 그죠? 스마트폰 없으면 엄청 불편해져요. TV 있어요, TV. 지금 여름에 지금 우리 에어컨 틀어져 있죠? 에어컨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아마 이 수업 못 들을 정도로 더울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우리는 아주 편리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이렇게 편리한 삶을 누리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전기. 그죠? 전기가 필요한데 전기는 또 뭘로 만드냐면 이런 걸로 만듭니다. 자동차 다니는데
석유 없으면 못 가죠. 그리고 전기도 이런 걸로 만들어요. 자, 근데 이런 거 만들면 이 석유와 석탄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걸 꺼내서 쓰면 왜 안 좋을까요? 땅이 무너져요. 땅이 무너진다. 좋은 생각이긴 한데 조금 무너지지 막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탄소? 맞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탄소가 전 세계를, 전 지구를 여행하면서 다니는데 아주 옛날에 죽었던 식물과 동물들의 사체들이 땅속 깊은 곳에 묻어 있고 걔네들이 석유와 석탄으로 바뀐 겁니다. 그럼 이 안에 탄소가 있죠. 우리가 꺼냈으면 어떻게 될까요? 탄소가 나와요. 맞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꺼냈으면 공기 중으로 탄소가 나와버려요. 원래는 땅속 깊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공기 중에 탄소가 나와서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또 우리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도시를 만듭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곳은 도시예요. 원래는 옛날에는 이곳은 어땠을까요? 사비볼. 맞아요. 내 맞으면서 고욕하는데. 그냥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막 그런 곳이겠죠. 근데 우리는 이곳을 싹 없애고 도시를 만들었어요. 숲이 도시로 바뀌면 어떤 점이 안 좋을까요? 광합성을 못해요. 맞아요. 식물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광합성을 못합니다. 식물들이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탄소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공기 중에 탄소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왜 안 좋을까요? 세계 지구 온난화가 돼요. 맞아요. 제가 앞서서 선생님이 그거 설명했어요. 공기에 있는 탄소가 하는 두 가지 역할 얘기했었는데 첫 번째가 온실효과였고 두 번째는 광합성이었는데 온실효과라는 것이 뭐였는지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그거 맞아요. 탄소는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데 너무 많아지면은 따뜻한 게 아니고 지구 온난화돼서 뜨거워지게 만들어요. 막 부글부글 끓게 만들어요. 뜨거워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와, 탄소가 점점 많아지면은 우리 지구는 어떻게 될까? 멸망해요. 한번 볼게요. 우와,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우리 올해도 아마 작년만큼 더울 거예요. 오 마이 갓. 계속해서 더워지고, 그리고 비가 안 오는 곳은 너무 안 와서 이렇게 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그리고 우리 올해 산불 많이 났었죠. 산불도 많이 나요. 그리고 아예 비가 많이 오는 곳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렇게 홍수가 나요. 그쵸. 그리고 추운 곳은 엄청 추워지고, 더운 곳은 또 엄청 더워지고, 눈이 많이 오는 곳은 또 펑펑 오고, 그죠? 그 다음, 마지막에 식물들인데, 식물들이 광합성을 못해요. 자기가 사는 환경과 달라져서 옮겨가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식물들이 잘 자라고 있는데, 더더더 뜨거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식물들은 메말라요. 계속해서 자리를 옮겨 더 추운 곳으로 이동해야 돼요. 더 추운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럼 더 추운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식물들이 사는 곳이 계속해서 바뀌어요. 더워질 거야. 자,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했어요. 바다는 공기 중에 있는 탄소가 부족해지거나 또는 너무 많아지면 바다는 그거를 조절해 줄 수 있댔죠. 우와, 정말 멋진데. 바다는 탄소가 너무 부족해지면은 다시 내뿜어서 탄소의 양을 많이 해주고, 그리고 너무 많아지면 흡수해서 다시 줄여줍니다. 근데 지금 탄소의 양이 너무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요. 조절해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다가 다 조절해 준다는데, 그러면 이렇게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과연 탄소 순환은 어떻게 될까요? 살펴볼게요. 자,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뉴스에서 그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북극에 바다가 녹고 있다.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죠? 왜냐하면은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자,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초숲이 사라지는데 해초는 아주 차가운 바다에 잘 자라요. 그래서 지금 옛날 대략 한 20년 정도 전에 제주도 바닷가에 가면은 이런 아주 무성한 해초들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날 가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얘네들 다 어디가 있을까요? 말랐어요. 추운데요.
맞아요. 추운 바닷가. 저기 동해에 우리 울릉도 독도 있는 그쪽으로 다 옮겨가서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얘네들은 차가운 물에서 잘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옮겨가서 살게 되면 제주도는 지금 뭐가 있냐면 따뜻한 열대 바닷가에 사는 그런 산호들이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닷물이 온도가 높아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아까 선생님이 아까 그 얘기했어요. 바닷물이 북극에서 아주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전 세계를, 전 지구를 여행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거를 못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바닷물이, 차가워진 바닷물이 아주 깊숙한 바닷속으로 들어가려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아주 짤 것, 두 번째는 온도가 차가울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이 두 가지를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온도는 아까 높아진다고 얘기했었죠. 북극의 얼음 다 녹아서 여기 막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아주 짜야 되는데 덜 짜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북극의 얼음들이 다 녹아서 얼음이 막 섞이면 어떻게 되죠? 맹물이 되죠, 그죠? 덜 짜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닷물들이 딱 깊은 곳을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환들이 끊기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맞아요.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했었죠.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깊숙한 바닷속을 이렇게 여행하면서 바다 깊숙한 곳에 있는 그런 아주 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영양분을 가지고 다시 올라온다고 했는데 그런 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식물성 플랑크톤도 줄어들고 동물성 플랑크톤도 줄어들고 그것을 먹는 물고기들도 줄어들고, 즉 탄소를 적게 저장하게 됩니다. 또 어려운 말 나왔어요. 산성화란 말 나왔어요. 산성과 염기성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물질의 고유의 성질이에요. 산성이라는 것이 산성의 성질이 강해진다는 건데 우리는 식초라든지 레몬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산성의 성질이 강한 물질로 배웠습니다. 바닷물이 산성화된대요. 산성화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껍데기가 녹아요. 맞아요. 껍데기가 녹아요. 식초에 여러분들 달걀 껍데기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아요? 맞아요. 달걀 껍데기 전부 다 녹아버려서 막만 남는 초란이라는 걸로 만들어져요. 그처럼 산성 물질에 탄산칼슘이 닿게 되면 녹아버려요. 근데 아까 제가 그 얘기했었죠. 또 어려운 용어, 탄산염 펌프 얘기할 때 해양 생물들이 바닷물 속에 있던 칼슘과 탄소를 가지고 껍데기를 막 만든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거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게나 새우 이런 것들 있죠. 조개 이런 것들이 껍데기 만들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산호가 이렇게 알록달록 예쁜 산호가 하얗게 변해버려요. 산호는 알록달록 예쁜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알록달록한 예쁜 색깔은 자기 고유의 색은 아니에요. 이 알록달록한 것은 바로 바닷속에 사는 미생물들이 산호에게 붙어 살기 때문에 그런 색깔을 띠게 되는 것이고, 이런 생물들은 산호를 대신해서 광합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영양분을 산호에게 주는 거죠. 즉 공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근데 바다가 산성화되면은 산호가 그런 미생물들을 데리고 있지를 못해요. 이 미생물들이 다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하얗게 변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실험을 하나 준비했어요. 자, 바다가 정말 산성화될까? 이산화탄소가 정말 물에 녹을까?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요거는 제가 방금 화장실에서 넣은 물이고, 요거는 마법의 물약을 좀 넣어볼게요. BTB 용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BTB 용액이라고 하는데 제가 요거를 자, 와, 가글물 같아. 아주 어여쁜 녹색이 됐어요. 자, 그리고 뭘 할 거냐면, 자, 이산화탄소를 만들어 볼 거예요. 소금은 아니고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물질입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을 넣어요. 흘렸네요. 자, 요건 뭘까요? 식초.
맞아요, 식초예요. 자, 식초랑 탄산수소 나트륨이랑 반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보글보글 거리는데 걔가 뭐냐면 맞습니다. 이산화탄소입니다. 제가 요거를 바로 막을 거예요. 기체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카운트다운 시작. 빨리 막아요. 자, 막고 자, 색깔이 자,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녹색으로 변한 물에 넣으면은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노란색이다. 오줌색 빼고 있어요. 그게 개소리야. 색깔이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이상해져요. 연해져요. 약간 노란빛으로 연해져요. 잠깐 이게 다 썼어요. 조금 더 해볼게요. 이거를 그냥 사탕 물약이라고. 저거 꺼내보면 어떤 색이 나와요? 꺼내보면 이상한 색. 이게 진짜 자, 여러분 색깔이 점점 노랗게 변하고 있죠. 근데 노란색 자, 우리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지 않는 것처럼 계속 기포가 올라오니까 녹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산화탄소의 양이 점점 많아지면은 이렇게 바닷물은 산성화됩니다. 그럼 제가 아까 넣은 녹색 물약의 비밀은 바로 이거는 BTB 용액이라는 거고요. 요거는 우리 6학년 상과 연기 단원에서 배웠어요. 지시약입니다. 산염기 지시약이고 산성이 되면은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하는 그런 지시약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바닷물에는 이산화탄소가 녹지 않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녹고,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녹아버리니까 중성이던 바닷물이 점점 산성으로 변한다는 것을 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안 좋을까요? 아까 여러 가지 피해가 있다는 것도 배웠는데 바닷물이 따뜻해지고 바닷물이 산성화되면은 계속해서 가속화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한 번 온도가 높아지면 계속해서 온도가 높아지고 한 번 산성화되면 계속해서 산성화됩니다. 제가 이걸 좀 보태서 설명을 해볼게요. 바다에는 얼음들이, 북극에는 얼음들이 많이 떠 있었죠. 그리고 이 얼음들은 빛을 다 반사해버려요. 태양빛을 다 반사하는데 만약에 얘들이 녹아서 바닷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빛을 다 흡수해버려요. 원래는 다 반사했는데 다 흡수해버리면은 온도가 높아지겠죠. 온도가 높아지면 얼음이 더 녹겠죠. 얼음이 더 녹으면 또 태양빛 더 많이 흡수하겠죠. 더 뜨거워져. 맞아요. 계속해서 뜨거워져요. 산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성화도 한번 산성화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산성화돼요. 자, 이렇게 바다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탄소를 조절해주는 그런 능력들을 조금씩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바다라면 기후변화를 막아줄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게 점점 변해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 뭔가 행동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집에서 나올 때 전등 잘 끄고 나오나요? 네. 여러분들 방, 그죠? 전기를 아껴 쓰고 전등을 끄는 습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자원을 아껴 쓰고 재사용이나 재활용, 그리고 분리배출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거 뭘까요? 망고스틴. 맞아요. 망고스틴이라는 과일인데 열대과일. 얘네들 어디서 가지고 올까요? 필리핀. 필리핀이나 베트남 이런 데서 가지고 오는데 얘네들 가지고 올 때 어떻게 가지고 올까요? 비행기. 맞아요. 비행기 타고 가지고 와요. 비행기는 움직일 때 엄청나게 많은 양의 탄소를 내보냅니다. 우리는 제철 음식과 지역 음식을 소비하면은 이렇게 탄소를 많이 안 보낼 수 있어요. 세공이 양고기 소비주의고 이거 왜일까요? 고기 양고기 많이 먹으면 물이 죽어요. 그것도 맞는데 소와 양은 대세김질이란 거래요. 풀을 먹고 대세김질을 하는데 대세김질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탄소가 나옵니다.
되게 뭔지 알았다. 그래서 우리는 쇠고기와 양고기의 소비를 줄이고 그럼 뭐 먹어야 되나요? 돼지고기. 그렇죠.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이런 거 먹으면 돼요. 그다음 물 아껴 쓰기. 물을 한번 만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자원이 필요합니다. 샘물이 퐁퐁퐁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먼 곳에서 만들어지는 깨끗한 물을 정수해서 그리고 우리 집까지 가지고 오죠. 이런 상수도 시스템을 만드는데 되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물을 아껴 쓸 필요가 있고 나무 자원이요. 이거 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랑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자, 나무는 대략 한 20년 정도 자라고 나면은 다 자랐기 때문에 더 이상 광합성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론 배워서 사용해요. 맞아. 배워서 사용하고 그 자리에 새롭게 자라는 나무를 또 심으면 돼요. 그럼 걔네들은 새롭게 자라는 나무는 또 점점 커지면서 아주 많은 양의 탄소를 흡수하겠죠. 단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렇게 목재를 이용하되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불 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나무 맞아요. 불 나면은 나무 속에 저장되어 있던 탄소들이 다시 공기 중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이랑 탄소순환과 그리고 탄소순환과 기후변화의 관계 그리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자, 우리는 오늘 배운 것들 조금 어려웠지만 가족들한테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오늘 공부했던 거 저녁에 가서 가족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기후변화가 정말 심각하고 그리고 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들의 노력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꼭 가족들과 함께 한번 이야기해 보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